네, 이제 15번째 대손회계 이제 두 번째를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대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대손이라는 게 발생되는 걸 준비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충당이잖아요. 네, 충당해 두었다가 대손이 발생하면 그 충당금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대손 처리가 되면 우리가 받을 채권은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나중에 그 채무자로부터 다시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처리를 이미 했는데 그런 상황도 좀 보고요. 시산표를 좀 확인한 다음에 뭐 여기 학습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손 발생은 이제 어떤 거냐. 회계 기간 안에 실제로 정말 대손이라는 게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 처리를 하는데요. 이때 충당금과 매출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충당금이 없으면 상각비로 처리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이 세 가지 회계 처리가 어떤 케이스에 등장하는지를 예제를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매출처 중에 LG라는 거래처가 파산이 됐고 그 거래처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걸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는 채권이죠. 더 이상 받을 수 없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대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개인데 현금이 들어오면서 외상 매출금의 채권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대손 처리가 돼서 없어지거나 거래처는 LG 거래처가 있을 거고 외상 매출금 누구 거냐에 따라 중요하지. 그렇죠? 그 거래처의 채권이 소멸되니까.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먼저 일단 제거했대요. 근데 이날 대손 처리할 때 이날 드디어 이제 비용 처리를 원래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은 야, 이렇게 어느 회계 연도에 외상 매출금이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이날 외상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미리 처리하자, 미리. 전년도에 미리 대손 상각비의 일부를 처리하고 장부상에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손 처리는 이미 했으니까 충당금이라고 하는 외상 매출금을 받을 수 없다면 나를 써라. 이래서 충당금을 설정한 게 이미 있는 거예요, 장부에. 그래서 이미 얼마가 있느냐를 보니까 잔액에서 알려줬어요. 150 있대요. 그럼 지금 장부를 상상할게요. 지분 장부를 상상하면 외상 매출금 대손 처리가 되면 나 써라, 나 써라. 그게 대손 충당금으로 150이 있단 얘기니까 오늘 차변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은 처리할 이유가 없네요. 왜 없냐? 대손상각비를 이미 처리했고 충당금의 잔액이 150이나 있으니까 넉넉하게 있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1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손충당금을 이제 쓰는 거예요. 쓰려고 설정한 거야, 전년도에. 이렇게. 그러면 사용하고 나면 충당금 잔액은 얼마로 남겠어요? 150에서 100을 썼죠. 그럼 잔액은 50이 남겠지. 그치? 잔액은 남는 거지. 분계는 얘를 통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충당금 잔액 100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50 남았거든요.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해서 문제를 보세요. 근데 또 다른 매출처 중에 현대가 또 파산이야. 근데 얘한테 받을 건 70이야. 대손 처리해야 돼. 그러면 외상 매출금 70은 먼저 떨어요. 그리고 거래처가 이제 현대래요. 근데 문제는 70만 원의 외상 매출금 대손 처리하기 위해선 이제부터 뭘 확인해요?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충당금을 150 중에 100을 써서 현재 장부의 충당금은 50이 있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충당금은 70만 원 전액만큼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잔액이 있는 거죠. 그러면 충당금을 먼저 씁니다. 있는 잔액 한도 내에서. 아까 많았고 지금은 좀 부족해요. 그러면 대손 처리는 해야 되지만 충당금 이미 설정한 잔액이 50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떨어야 대차가 맞겠죠. 그래서 회계는 대차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당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쵸.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부족했다면 오늘은 대손상각비를 일부를 처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세 번째, 삼성이라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 또 20만 원 대손 처리하래요. 경우의 수 3개를 보는 거예요. 예제로. 근데 20만 원만큼 처리해야 되는데 충당금을 다 수가 없는 거야. 없잖아요, 지금.
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자, 이런 일이 많았나 보다. 그냥 대손상각비 전액을 처리할 수밖에. 지금 케이스 3개 보이세요? 충당금을 전액을 쓰는 경우는 충당금이 많아서 대손 처리할 때 충당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충당금 전액 쓰고 상각비로 한 푼도 없다. 그럼 어떻게? 상각비 처리해야죠, 뭐 이렇게. 자, 이 3가지 경우를 앞부분에 박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은 대손 처리할 때 대손이 발생되면 각각의 외상 매출금이든 받으러이든 채권이 대변으로 소멸되는데요. 그때 소멸이 되는 시점의 왼쪽 차변에 어떻게 처리하냐? 충당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충당금이 충분하면 충당금만 씁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얘기는 있긴 한 거잖아. 그러면 우선은 충당금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부족하니까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를 처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액 다 대손상각비를 처리하는 거죠. 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충당금 잔액을 이미 설정해 놓고 있었다면 그 잔액을 먼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대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충당금을 전년도 기말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특이한 거죠. 매출채권에 대해서 이미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처리 이미 한 거야. 이 3개 중에 하나를 했겠죠. 이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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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은 이미 소멸이 됐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느 기간에 이미 대손 처리했는데 다시 현금이나 뭐 예금으로 다시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4번째 경우. 전년도에 이미 대손 처리를 해서 매출처 현대산업의 외상 매출금 80만 원을 이미 대손 처리했는데 이번 연도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죠. 상대방 현대산업이 기사 외상했고 그 대가 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 없죠. 그리고 상대방 기업은 이미 대손 처리가 됐다 할지라도 자금이 생겼을 때 갚아줘야 다시 사업을 같이 할 테니까. 그럼 이때 대변에 어떻게 처리하냐인데 전년도에 이 현대산업의 외상 매출금 80만 원을 대손 처리할 때 케이스는 3개죠. 이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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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늦은 거야. 전년도에 했다는 얘기는 이미 전년도에 결산이 끝난 상태죠. 그리고 생뚱맞게 단기에 돈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때는 충당금을 처리했든 상각비를 처리했든 확인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인식되게.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온다는 얘기는 대손 충당금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대손 처리를 하는 일이 또 생겼을 때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 전년도에 충당금 썼지라고 볼게. 올해 그냥 충당금 증가시켜.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그 대손 처리를 이미 했어?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 외상매출금을 이미 죽일 순 없지. 이미 처리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했었어도 이렇게 했었어도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에이 됐어. 그냥 충당금 증가시키고 돈 받은 거 현금 증가시켜 끝.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이렇게 했든 답은 무조건.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결산 시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걸 고려하기 때문에 상각비를 주기든 어떻게 하든 그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보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결산 시점에 기말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금액을 미리 설정하는 거죠. 방법은 보충법으로. 그 산식은 일단 채권 잔액을 보고 추정을 하는데 그게 1%든 2%든 그건 문제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업이 선택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금액이 추정액인데 또는 예상액인데 이미 이 일을 계속 해왔다면 충당금이 일부가 있을 거고 그 일부 잔액을 비교해서 충당금 기말 잔액이 좀 부족해? 더 해야 돼? 더하면 상각비 잡고 충당금 잡아. 근데 추정액이랑 충당금 기말 잔액이랑 비교했는데 더 많아? 많으면 쓸데없어. 쓸데없기 때문에 충당금 제거하고 환입 잡아. 왜 판관비 차감으로 잡냐면 상각비가 판관비이기 때문에 충당금 환입이라는 건 이름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판관비를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게 기입하고 있어요. 환입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개인데 어쨌거나 채권은 소멸시키되 충당금이 많으면 쓰고 부족하면 쓰고 상각비 잡고 아예 없으면 상각비 잡고 세 가지 경우예요. 마지막에 이미 이런 식으로 대손 처리를 했는데 다시 그 돈을 받는다면 현금 받은 것과 대응되는 건 어떻게 처리했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자, 화면에 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걸 만약에 제가 전표로 넣는다. 그러면 10일. 아유, 뭐 거래가 많네요. 3월 9일. 요 정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제가 F2를 띄워요.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보세요.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면 너무 많아요. 계정 과목이. 엄청 많죠? 근데 왜 많냐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의 짝이 다르고 바드럼의 짝이 다르고 각각의 채권마다 충당금이 각각 설정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회계 처리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할 때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조회했을 때 많이 뜰 거야. 미리 봐야죠. 그러면 이때 뭘 써야 되지? 뭘 쓰냐면 대손 처리하는 대상의 채권이 얘냐에 따라서 코드가 결정되는 거야. 외상 매출금 거냐? 그럼 바드럼. 아니, 그럼 대손 충당금은 얘 코드. 바드럼 거냐? 그러면 얘 코드. 각각 코드가 다른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코드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당금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 계정 과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겠구나. 그런 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손 상각비를 조회하면 계정 과목에 코드가 이렇게 두 개가 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판관비도 있고 영업의 비용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판관비가 800번대 대손 상각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서 교환해 보시면 판관비로 걸리는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얘는 기타, 900번대가 기타의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고 기타 채권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채권들. 매출 채권은 딱 두 개입니다.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그 두 개. 그래서 코드가 다르고 비용도 다르고 충당금의 코드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래서 충당금이 워낙 많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을 열어서 좀 계속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실기 들어가서 가고 나서 가면 이론이 까먹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걸 보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조금 보면서 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나중에 이제 출력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계정 과목인 거죠. 그래서 보면 외상 매출금 밑에 충당금, 바드럼 밑에 충당금. 얘가 예짝이고 예짝인 거예요. 숫자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 숫자를 좀 보시면 외상 매출금은요. 차변이 발생되면 외상 매출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발생될 수도 있잖아. 감소, 소멸되는 거죠. 회수가 됐든 대손 처리가 됐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정 내용들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외상 매출금은 차변의 합계가 1841만 원이라는 얘기는 차변에 분괴됐던 금액이 토탈인 거죠. 근데 대변의 금액도 기입했거든요. 들어왔나 보죠, 뭐. 그러면 이 토탈 금액 중에 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직도 안 들어온 잔액이 얼마인 거예요? 1691만 원이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럼 현재 외상 매출금 채권 잔액이 보이시죠? 1691만 원. 근데 만약에 1%를 보충하라고 하면 1600의 1%니까 16만 9,100원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만큼 잡으려고 하는데 외상 매출금과 관계가 되는 충당금은 얘겠지. 바드럼 밑에 있는 거는 바드럼의 충당금이니까. 근데 보니까 외상 매출금 밑에 충당금이 잔액을 봐야 돼요. 잔액. 잔액이 10만 원이 있네. 그럼 얼마만 보충하면 이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나는 금액만 맞추면 되겠죠? 19,100원만 보충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대손 충당금을 보충하는 계산을 쓰는데 그 양식이 시산표라는 거예요. 시산표는 1년이 딱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때까지 외상매출금 차변에 발생됐던 1년 동안 근데 대변에 발생됐던 돈 그래서 잔액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분이 돼요. 바드럼도 마찬가지예요. 2,67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변에 100만 원이 기입돼 있어요. 들어왔던 얘기죠. 그럼 아직까지 채권 잔액은 2,570만 원이죠. 그럼 이 금액의 1% 하면 25만 원, 25만 7천 원을 해야 되는데 얘랑 관계 있는 충당금 잔액이 아직도 쓰지 않고 12만 5천 원이 있어. 그쵸? 그럼 이 금액에서 12만 5천 원을 제거한 나머지 10 얼마가 되겠죠? 이 금액을 보충하게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 보충하면 이 금액에 보충하는 금액이 더해지니까 내가 원하는 토탈 금액이 이 자리에 짠 하고 만들어지겠죠. 충당금은 이렇게 시산표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금액을 조회하고 어떤 처리를 할 때도 이 메뉴를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학습 정리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관련이 없는 것, 충당금 설정하는 것과 설명이 틀린 거. 대손상각비 계정은 비용이다. 맞죠?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관비를 차감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대손상각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대손상각비는 비용이면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IS, 손익계산서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차감한다. 대변에 분기했다고 어떤 부채 계정의 뜻이 아닌 거죠. 언젠간 나갈 거라고 예상한 거지 나가야 돼라고 하는 채무, 부채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답은 3번 객관식 기출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조례를 토대로 기말에 대손상각비로 추가로 계산할 금액이 얼마네요. 보충법으로. 이 얘기죠. 기말에 대손상각비 얼마를 분기할 거야. 이 금액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에 매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이 20만 원이 있대요. 그럼 20만 원은 이미 충당금이 있는 거예요. 자, 기초란 얘기는 1월 1일이고요. 근데 5월 5일 거래처가 파산해서 매출채권 30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대요. 그러면 매출채권은 30만 원을 처리했을 거고요. 차변에 이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충당금 잔액이 20만 원이 기초에 있었대요. 그러면 충당금을 먼저 쓰는 거지요? 그럼 나머지 1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해요?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기말의 매출채권은 7천이 남았고 그 금액의 1%를 보충한대요. 근데 우리가 7천만 원 채권에다가 1%를 곱한 금액이 70이고 그 70만 원의 충당금 잔액을 빼야 되는데 5월 5일에 충당금을 다 써서 충당금 잔액이 없죠. 없으면 70만 원 전액을 대손 처리해야 되죠. 자, 그러면 대손상각비 70을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 70만 원을 대손 처리했을 거예요. 다 했어요. 자, 질문이 다시 뭐였는지 볼게요. 기말에 대손상각비로 추가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말에 대손상각비 추가로 계상할 금액은 70만 원인 거죠? 그럼 답은 70. 이렇게. 충당금을 다 썼다고 하는 걸 잘 인식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자, 이 문제를 제가 하나만 틀어볼게요. 자, 질문이 이거였죠. 답은 70인데요. 만약 당해 연도에 당기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대손 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답은 80이죠. 당해연도에 손익계산서를 띄운다고 생각해봐요. 얘 대손상각비지만 먼저 대손상각비 20만 원 잡힌 게 있죠. 두 개가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로 인식이 됐겠죠. 자, 문제는 내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 나름이니까 이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아 그래 기말에 대손상각비를 추가로 인식하는 건 70. 이거를 물어본 거지만 대손상각비라는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이번 연도는 얼마가 인식되냐라고 물어보면 이때와 이때인 80이 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여러분이 좀 지레 짐작해서
충당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도 잘 한번 연결 지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시간에 대손과 관련된 회계를 연결해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서 한번 인식을 해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 학습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서 그리고 아무리 어떤 회사라도 대손 처리는 반드시 합니다. 대손 충당금을 기말에 설정하는 건 반드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것도 상당히 시험을 대비하는 목적상 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저는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